입시우문현답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정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수험생이 준비하는 논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강의를 보기 앞서서 이미 논술 합격 4%의 불편한 진실이란 강의로 거의 쓴소리를 겸해서 이미 논술에 대한 전반적인 논술이 이런 거야, 본질이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아직 안 본 친구들은 다시 한번 포마 논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두 가지, 이 강의와 그 강의를 쓸 텐데 그 강의를 먼저 좀 살펴보시고요. 논술이 이런 거구나. 정신 버뜩 차려야 되겠다. 자, 이것부터 확인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얘기를 다 잡아줄 테니까요. 자, 필요한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이 올해 요강과 다시 한번 크로스 점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올바른 전략을 잘 잡으십시오. 알겠죠?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사실 논술 학원에 보통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자, 논술 학원에서 잘 해주지 않는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좀 최대한 많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선생님은 거꾸로 좀 접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치상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격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거꾸로 실제로 논술로 합격한 아이들, 그런 친구들, 선배님들의 데이터, 개인적인 인터뷰들 혹은 대형 입시학원에서 한 인터뷰들을 바탕으로 역추적, 역조사들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어, 이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논술을 쓰는 이유를, 가장 일반적인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보세요. 첫 번째가 상위권 대학은 가고 싶어. 건동홍 이상 가야지. 나 중경외시는 가야 되는데. 아니 조금 소박하게 인서울은 해야 돼. 이런 상위권 대학은 목표하는데 그런 대학을 가기에는 내신이 모자란 거죠. 특목고도 아니고 자사고도 아니고 내신 3, 4등급이야. 에다가 종합전형을 또 다 쓰기에는 또 불안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특목고 학생이어도 자사고 학생이어도 선생님 제가 6종합은 좀 불안합니다. 그렇죠. 사실 종합전형 자체가 이 변수가 많은 전형이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정시올인, 난 정시 파이터 하는데 뒤로 갈수록 좀 후달리죠. 수능 때 망하면 어떡하지? 등등등. 그래서 막 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앞선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냥 이런 이유로, 그냥 단순히 이런 이유로 그냥 써볼까? 그냥 논술 역전 한번 해볼까? 내지는 학원에서 무슨 논술 특강 들으면 된다 그래서 좀 들어가지고 해볼까? 무작정 지원하니까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쓰지 말란 얘기인가요? 아니요. 제가 지금 또 보여드릴 데이터가 여러분들 뼈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쓸 거잖아요. 쓸 거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길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되게 아플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을 하고 이만큼을 견뎌내야 내가 갈 수 있구나. 살을 째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 논술로 합격할 수 있구나. 그냥 어설프게 써볼까? 이런 마음으로 하면 대학의 원서비밖에 내주지 않는 꼴이니까 제대로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여러분 뼈를 때리더라도 데이터들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논술 첫 번째 접근법은 이겁니다. 자, 논술, 내신, 그리고 수능, 이 역학관계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게 2019학년도 요강 기준 논술고사 반영 비율입니다. 연세대가 올해부터 2019학년도 요강부터 논술 100% 전형, 아예 내신을 반영하지 않겠다. 그다음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원래 전년도까지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친구들 중에서 논술을 볼 수 있었는데 올해는 학교장 추천제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학들이 논술 내신 상관없습니다. 논술 100%. 그런 식으로 논술이 반영비가 높은 학교들이 있고 조금 뒤로 가면 좀 내신이 조금 유의미하게 반영되는 학교가 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등급 간 격차를 보여주면서 사실 5등급 이하, 6등급 이하만 아니라면 충분히 붙을 수 있다. 내신과 크게 상관이 없다. 그리고 수능 최저만 만족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뚜껑을 열고 결과를 아주 면밀히 살펴봤더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아예 확실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보세요. 일단 경희대학교에서는
아주 디테일한 자료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제 입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많이 봤을 법한 자료인데 2018학년도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 합격생들의 내신 전체 분포도입니다. 이쪽이 이제 1등급부터니까요. 사실 경희대는 이 등급간 내신 성적 반영 등급간 이 쭉 비중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정도가 5등급인데 5등급 이하부터 이 내신 반영비가 급격하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5등급까지는 누구나 쉽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언저리에 합격생들도 많아야 되는데 지금 인문계열 지금 보입니까? 합격 성적대가 이쪽에 형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보이죠? 다시 한번 데이터상으로 입시 요강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5등급 대 친구들 혹은 아니면 4등급 대 친구들이 많이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요. 이쪽이 인문계열이고요. 자연계열 보세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5등급 라인인데요. 어떤가요? 굉장히 앞쪽에 합격생들의 비중이 많이 몰려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내신 성적과 상관은 없지만 내신이 안 돼 있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기초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논술은 절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시험 아닙니다. 학교 시험 공부를 똑바로 하지 않았던 친구들 5등급 이하라면 그런 친구들은 논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5등급 이하도 붙을 수 있어, 뭐 4등급 이하도 붙을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여러분을 기만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희대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수능 성적을 같이 연계조사를 해봤어요. 즉 다시 한번 이건 거꾸로 자 서울시내 기준입니다. 서울시내 150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논술 전형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을 역추적한 거예요. 선생님이 자 이쪽이 인문계열이고 이쪽이 자연계열입니다. 이게 지금 논술로 붙은 친구들의 실제 수능 성적과 그 학생들의 국영수 주요 과목의 국영수 탐구까지 내신 교과 성적을 제가 수능 성적 기준으로 쫘르륵 조사를 해놓은 거예요. 수능 성적 기준으로 쫘르륵. 참고적으로 이 수능 성적에는 영어는 제외입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지기 때문에 영어는 제외한 거예요. 그럼 사실 상위권 이 정도쯤 대학들까지는 사실상 영어는 거의 1등급에 수렴한다고 전제를 하고 영어 1인 걸 포함을 해서 제외하고 나머지 국수탐 성적을 바탕으로 평균을 낸 거예요. 보이나요? 먼저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인데 수능 최저가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대학 라인과 수능 성적 라인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가요? 그 성적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요. 분명히 논술 전형인데 논술 전형으로 붙은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역추적해서 거꾸로 뒤집어서 그 순서대로 해봤더니 거의 대학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시 기준 합격학과 유사한 형태가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교과 내신 성적을 보세요. 물론 평균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통계 다 배우셨죠? 그죠? 자, 이런 일반적인 표준에서 벗어나는 친구들도 있겠죠.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이걸 보고 있는 대다수 친구들은 정규 분포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수렴한다고 고려를 해야 되고 사실 더 슬픈 건 특목고 학생들은 이거보다 내신 성적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신이 낮은 그런데 실력은 아주 빵빵한 친구들이 또 여기에 껴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돼 있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논술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쓰지 말아라. 야, 넌 안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 들으면서 평상시 모의고사 성적이 2등급도 채 되지 않고 학교 내신도 3, 4등급도 되지 않고 있다면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와중에 약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요. 실제 그 학교의 정시 컷에 비해서 조금 논술 성적이 높게 형성이 돼 있는 학교가 예컨대 세종대와 홍익대 그 정도 학교들입니다. 여기 보면 약간 좀 이 일반적인 그런 학교 컷보다 조금 다른 대학들 레벨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홍대가 경희대보다 좀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죠. 이 합격생들의 성적을 보면. 그래서 우린 이런 생각도 약간 역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문계 논술 같은 경우에 지금 내
다른 성적들이 막 모자라고 수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될 때 한 가지 기준점이 이런 성적대들이 나오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정도 성적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논술을 지금부터 준비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도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논술로 어디로 붙을 수 있을까요? 물론 논술 공부를 해야 되지만 지금 내 스펙과 비교를 해서 내 내신 성적, 내 모의고 성적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구나. 논술로는 이런 거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 성적이 지금 못 미쳐. 그럼 이걸 논술로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고요. 반대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입니다. 보시면요, 실제 그 학교 레벨에 비해서 어떤가요? 한양대나 시립대, 건대 이쪽이 3등급이면 우리 갈 수 있나요? 2등급 후반 갈 수 있나요? 없죠. 내신 성적도 보세요. 그래도 3등급 중후반대. 어떻게 우리 20계열 같은 경우는 한양대 평균 2.91, 시립대 3.10?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또 일부 사교육 업체에서는 논술로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진실을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데이터가 나온 기본 원 자료를 선생님이 그대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시립대 지원한 학생들 전수조사한 게 369명인데 14명 붙었고요. 한양대 588명 지원했는데 4명 붙었습니다. 4명. 뭐 그렇게 쭈루룩. 다시 20계열 볼래요? 한양대 1768명이 지원했는데 27명 붙었어요. 다시 한번 서울시내 150개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입니다. 합격 비율 보입니까? 평균치를 좀 내볼까요? 이렇게요.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으로 좁혀봤더니 인문계 기준으로는 2.96%가 붙었고 자연계 기준으로는 2.26%가 붙었는데 더 슬픈 건 여기서 중복 합격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실제 합격 인원수는 어떨까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지원 종이 대비 원서 대비 합격 비율인 거고 그중에 동일 인물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왜냐하면 논술을 한 장만 쓰지는 않으니까요. 한양대 붙은 애가 시립대도 붙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합격 인원수는 이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의 1%대에 육박하는 겁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은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논술, 내신, 그리고 수능. 자, 그러면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019 논술 전형에서 주목할 점이 논술 인원 변화가 조금 특이하게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성신여대와 한국기술교대가 신설이 좀 됐습니다. 여대가 이제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있었다가 한 3, 4년 전에 있었다가 다시 부활을 좀 했고요. 꽤 상당수 인원수로. 그다음 기술교대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면접 전형으로 뽑던 약간 종합 전형 형태로 뽑던 것을 아예 이 논술 전형으로 아예 바꿔버렸죠. 기술교대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모르는 친구들 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대전 지역에 있고요. 나라에서 만든 그래도 국공립대학에 해당됩니다. 국공립대학은 아닌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정부 부처에서 만드는데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이름을 정확하게는 이제 기술교대인데 이 기술교대 그러면 왠지 교대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코리아텍이라고 요즘 부르기도 하는데요. 취업에 최적화돼 있다. 이공계 취업에 최적화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임밸류보다 실질성 뭔가 선생님 저는 실용적인 게 좋아요 하는 친구들은 지원을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 이화여대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다른 대학들과 역행하고 있는데 잘 보셔야 될 게 밑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입시 자료집을 쭉 살펴봤는데 일부지만 몇몇 입시 자료집에서 조금 잘못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좀 잘못 알려주는 게 자 보세요. 인하대나 당국대는 인문은 줄고 자연은 늘었어요. 근데 전체 인원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체 인원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도 인문 자연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문계 친구들은 다시 인하대 당국대 쓸 때는 내가 경쟁률이 더 올라가겠구나 인원수 줄었으니까 반대로 인하대 당국대 쓸까 말까 논술 쓰고 싶은데 이 정도 실력이면 붙을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은 작년보다는 관문이 넓어졌다고요. 거꾸로 세종대 인문은 감소하고 자연은 뭐 한두 명 빠졌으니까 거의 유지된 거고요. 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인문은 거의 유지, 2명인가 빠졌던 것 같고 자연은 대폭도 감소를 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표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성신여대가 이제 아예 신설이 됐다 보니까 175명이.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기술교대 같은 경우도 자연계에서 208명이 확 늘었죠. 그런데 다시 아까 말했던 인하대 인문계열에서는 60명이 줄었는데 인하대 여기 보이죠? 자연계열에서는 6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하대는 그냥 똑같은 대학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문계 지원자들 친구들은 분명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인원이 교과로 넘어갔어요. 알겠죠? 자연계는 반대로 우호 이렇게 됐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전형별로 좀 학과별로 그 다음 계열별로 정확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자, 그럼 이제 내 학과별로 지원할 곳이 이렇게 의미가 있게 변했구나 살펴봤으면 각 대학별 논술 유형을 좀 크게 살펴봅시다. 자, 인문사회 통합, 자료 해석형, 인문사회 수리, 인문사회 영어, 인문사회 영어 수리 이렇게 해주면 어차피 논술 준비 안 해왔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거나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인문계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사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사문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선택 과목이 사문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계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논술을 하겠다? 근데 평상시 모의고사 성적도 높지 않다? 그럼 논술 쓰는 것 자체를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자료 분석 능력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논술하고는 한두 달, 파이널반 듣는다고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사회문화 공부를 꾸준히 해왔고 생활과 윤리를 통해서 철학 사상가들의 그런 글을 읽는데 이 논리 분석을 하는데 좀 익숙해져 있고 그 다음 경제까지 선택했으면 좀 더 좋은데 경제 선택 친구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 이 두 가지 조합 친구들만 하더라도 논술 전형 준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특히 다시 한번 사문 알죠? 도표 분석 굉장히 어렵죠. 자료 분석하는 거. 그게 거의 모든 논술 전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어에서 비문학 문제 점수 맞추는 비율이 좀 더 높은 친구들도 유리한데 이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잘 알겠지만 공통점은 논술과 국어 비문학 지문의 공통점은 거기 써져 있는 지문을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논술 전형의 비문학 지문은 좀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렇죠. 수능에 나오는 비문학은 조금 더 스피디하게 심지어 일부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만 읽게끔 유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비문학 지문을 그래도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세트도 지금 꽤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리 논술과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이 논술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참 기피하거든요. 보입니까? 수리 논술이 나오는 학교. 이게 수리 논술입니다, 사실상. 거의 이제 통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대학들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자기 나형에서 자기가 확통에 자신이 있다. 특히 확통이 많이 나오니까요. 확통에 자신 있다 하는 친구들은 겁먹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세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영어 제시문도 마찬가지예요. 쫄지 마시고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알겠죠? 거의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이고 실제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발췌를 많이 합니다. 됐죠? 이게 논술 유형 인문계였고요. 논술 유형 자연계입니다. 자, 자연계는 단순 수리형과 과학이 포함되는 거 그리고 인문까지 포함시키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산업기술대학교와 한국기술교대 그리고 한국항공대학교는 제가 이제 이미 다른 또 입시 강의에서 준비를 해놨지만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수학 범위가 나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형 범위가 지금 정시에서 나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요 정도 대학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렇죠. 논술 전형으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피셜은 아닌데요. 오피셜은 아닙니다. 하지만 꽤 상당히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말을 해줄게요. 이 가톨릭대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다른 우리 또 포마에도 계시지만 수리논술 선생님들과 이렇게 상의를 좀 한번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가톨릭대 지원하는 친구들이 최상위권 친구들은 좀 없잖아요. 분명히 시험 범위는 논술 출제 범위는 수능의 가형 출제 범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공통 범위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미적이 나오니까요. 미적 원도 나오고 확통도 나오니까요. 거기 문제만 잘 풀어도 쉽게 말하면 기백을 못 풀어도 합격하는 사례가 꽤
많은 학교입니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나영 범위만 잘 풀어도 합격할 수 있는 학교. 그래서 제가 지금 밑줄 쳐놓은 4군데 학교들은 이미 정시에서 나영을 보기로 결정한 친구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논술 전형으로 나영을 열심히 나영도 잘 나와야죠. 점수가 80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 친구들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는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특히 수리논술은 수능 수학과 수능 과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심지어 저는 극단적으로 수리논술을 네가 진짜 수학 실력이 지금 모자라면 수리논술을 9월 이후라도 준비해라. 9월까지는 극단적으로 해서 9월까지는 너 그냥 일단 수능 준비라도 해. 물론 제일 좋은 건 제일 베스트한 건 9평 이전부터 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당연히 이 논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수능 수학이나 수능 과탐을 소홀히 하고 논술을 잘 본다? 말도 안 돼요. 이건 진짜 넌센스입니다.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수능은 잘 못하는데 논술은 잘할 수가 있는데 이건 기본적인 수학 능력과 기본적인 과탐 능력이 없다면 이건 논술 전형 준비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 기억나죠? 3등급도 안 되고 하는 친구들은 일단 논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공부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가형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착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미적 2와 기백만 하다 보니 정작 수원, 수투, 미적 1을 자꾸 놓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두세요. 가형 논술은 다 잘해야 돼요. 시험 범위 전체입니다. 수열 물어봤는데 정말 많이 틀려요. 한지가 오래됐대요. 아니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미적 2 이것만 해요. 다 잘해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학의 기초와 기본기가 단단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유형별 정리 자료였고요. 그 다음 최저학력 기준에서 이제 주의할 꼼수라고 해야 될까요? 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학별 최저학력 기준을 오늘 뭐 하면 제가 책 읽어주는 남자는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대학별 최저학력 기준은 다시 한번 각 학교 요강이 있으니까 확인을 하세요. 자, 주목할 점들은 이화여대 올해 무슨 사단이 제가 보기에는 벌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 트렌드에서 계속 역행하고 있어요. 논술 인원수 늘린 거 아까 봤죠?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까지 강화시켰습니다. 특히 스크랜튼 전형은 거의 도전장이에요. 그러니까 논술 좀 하는 친구들 어설프게 논술 준비하다가 이게 망하기 딱 좋고요. 반대로 수능 공부에 매진했던 친구들에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학교가 이화여대입니다. 조금 반대로 서강대가 세계각 2등급이었다가 약간 완화시켜주면서 세계 압력 그리고 그중에서도 탐구 한 과목만 반영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건 서강대에 우리 논술 약간 완화시켜줄 테니까 좀 더 많이 지원해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니까 서강대는 경쟁률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폐지된 거 한국애들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캠퍼스요. 이제 서울 본원 아니고요. 자, 글로벌은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학교들 리스트입니다. 그럼 또 이 시점에서 이걸 고민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둘 다 지금 3434 레벨이라면 하나만 하세요. 탐구. 다시 한번 둘 다 3434 나오고 있는 친구들 하나만 하십시오. 어설프게 둘 다 해서 둘 다 34 나오면 여기 하나만 반영하는 학교도 안 되고 2개 반영하는 학교도 당연히 최저에 반영시키기가 되게 애매해지죠. 알겠습니까? 일단 하나라도 똑바로 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겁니다. 꽤 많은 학교가 하나를 반영을 하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죠. 인문계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제2외국어를 사탐의 한 과목으로 대체해주는 학교들이 여전히 경희대, 부산대, 서울여대, 이화여대, 중대, 한국외대까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를 잘 하시라고요. 일단 하나.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탐구를 제2외국어로 하나 대체하는 게 정시 가서도 있기 때문에 인문계 친구들에게는 제가 빈번히 얘기를 하죠. 수능 접수할 때 꼭 제2외국어, 특히 아랍어 많이 선택들 하시라고요. 알겠죠? 자, 최저학력 기준을 이렇게 맞추는 걸 우선시 한번 해보시면서 주의할 건 이겁니다. 좀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이 말을 넣을까 말까 참 고민했어요. 6월, 9월이 최고의 성적이라 생각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부는 정말 최선의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맞아요. 저도 그리고 남은 기간이 100여일이라면 충분히 역전이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 탐구 같은 경우는 50일 안쪽에서도 많은 역전이 일어난다라고 저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슴은 뜨겁게 하더라도 두 다리는 현실에 딛고 있어야죠. 원서 접수할 때는 재수를 감안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원서 접수할 때는 좀 냉정하고 보수적으로 생각합시다. 알겠죠? 다시 한번 이 말 6월 9월 성적이 최고 성적이야. 여러분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너 안 올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오를 수 있어요. 오를 수 있는데 원서 접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다시 한번 재수를 무조건 이거 안 되면 재수하지 뭐 재수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올해 유의미한 결정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리고 제발 좀 난이도별로 좀 두세 개로 좀 폭넓게 생각하세요. 세계암 6으로 다 도배를 해두었다가 세계암 6 전부 다 못 맞추면 어떡하는데요? 그럼 원서 지금 여러분 준비했던 거 세 개는 동시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어디는 2개합 5, 어디는 세계암 6, 어디는 세계합 8 이렇게 좀 난이도별로 분산을 좀 시키십시오. 제발. 알겠죠? 자, 5번째. 이것도 일정에 따른 약간의 꼼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많이들 뒤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설대한 학교들이 용감하게 수능 이전 앞으로 갔는데요. 자, 수능 이전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하실 때는요. 3가지 항목입니다. 일단 거기가 정말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교예요. 자, 한국기술교대가 가고 싶어. 서울시립대가 가고 싶어. 그럼 써야죠. 그리고 시험을 10월에 봅니다. 굉장히 촉박해요. 그러니까 논술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거나 아니면 오래 준비를 안 했어도 논술 잘하거나 이걸 또 참 어려운 게 논술학원 선생님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이것만 잘 썼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좀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학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학원 선생님에게 참석해 주시는 선생님께 물어보시거나 실력을 객관적으로 한번 판가름을 받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꽤 많죠. 육논술 파이터들. 딱에 쓸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수능 이전 대학까지 조합해서 써야죠. 네, 요건 인정. 그런데 제발 될 수 있으면 수능 이후 대학으로 쓰세요. 이런 이유들이죠. 일단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친구들을 이제 해피한 친구들, 보험용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5월 1등급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해피하는 경우 한번 얘기를 해보자. 5월 1등급 뜨고 있어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그럼 이대 여학생이라면 이대 스크랜튼 전형 넣어 놓으세요. 수능 끝나고 보니까 여러분 성적이 더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111 나오면 이대 스크랜튼 전형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 모의고사 성적이 아주 좋은 친구들은 보험용으로 조금 알겠죠? 써 놓으시고요. 그다음 논술 준비를 늦게 시작한 친구들. 대부분이 이런 경우일 겁니다. 여기서 늦게라는 것의 기준은요. 여름방학 즈음으로 기준을 잡을게요. 여름방학 즈음에 출발한 친구들이 일반적 기준에서 약간 늦은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7, 8월 정도 출발한 친구들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될 수 있으면 거듭 얘기합니다. 뒤쪽으로 아직은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수능 이후로 조금 미뤄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타 전형하고 섞어 쓰는 친구들 있죠. 특히 종합 전형.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특목고 자사고인 친구들이 좀 많은데 혹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좀 좋은 친구들 좀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알죠? 지금 아마 이걸 보는 시점이 아마도 선생님 추측컨대 자소서 쓰고 여러분들 스펙 확인하고 종합 전형 면접 준비하고 하느라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똑같은 얘기인데 논술 전형 준비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될 수 있으면 수능 이후 대학으로 밀어 넣어두세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일정 가지고도 약간 꼼수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6논술 쓰는 친구들은 어쨌든 논술 카드에 조금 여유가 있네요. 그런 친구들은 중복 일정 지원을 한번 해보시고요. 무슨 말인지 뒤에서 보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선생님 중복 일정 지원이 뭐죠? 요거 아니면 자 2, 3논술 아까 얘기했던 타 전형과 섞어서 쓰는 2개 또는 3개 정도 논술을 쓰는 친구들은
소신지원,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쓰세요. 그거 아니면 일정상의 꼼수를 생각을 해서 여기로 몰리겠다 안 몰리겠다 이걸 좀 판단을 해보자고요. 자, 2019학년도 요강 기준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보세요. 일단 수능 이전에 이제 인문계 먼저 보겠습니다. 수능 이전에 보는 학교들이 서울시립대, 한국기술교대가 같은 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가톨릭대, 성신여대, 홍익대, 경기대 이렇게 쭉 있는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신여대가 신설이 됐고 홍익대가 있는데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2개합 5입니다. 수능 최저가. 그렇죠? 그 다음 홍대 같은 경우가 3개합 6이에요. 수능 최저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쭉 생각을 해봤을 때 성신여대와 홍익대 만약에 수능 최저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입장에서 홍익대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홍익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더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논술 전형 카드를 2-3장만 골랐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한 장의 카드를 성신여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잘하는 친구들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일정의 꼼수를 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요. 인문에서 제가 좀 볼게요. 인문에서 2개 영역학 2등급 이내랍니다. 그럼 여기까지도 지금 2개 영역학 2등급이니까 이 중에서는 더 덜 몰릴 때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실력이 조금 뛰어난 애들이 이쪽에 많이 몰릴 거고 상대적으로 실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이쪽에 많이 몰리겠네요. 그럼 그걸 감안해서 논술 전형을 2-3장 쓰는 친구들은 이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생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근데 다시 논술에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요. 2개 다 쓰세요. 논술에 카드 장수에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2개 5, 3개 6이 있으면 2개 5, 3개 6, 둘 중에 하나밖에. 그러니까 둘 다 됐으면 여기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3개 6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가야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이 논술이 겹쳐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논술 카드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자 이번엔 자연계를 한번 볼까요? 자연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자연계 논술을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제 수능 이후로 한번 볼게요. 자연계 논술을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여기 자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성대가 이렇게 쭉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최상위권 친구들은 성대로 많이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성대 다음으로 가는 곳이 아마도 경희대겠죠. 그러면 성대와 경희대에 많이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우수수수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으니 상대적으로 단국대와 동국대. 근데 단국은 또 최저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 동국대에 최저가 있는 여기는 굉장히 꿀인 겁니다. 최저가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논술 일정이 겹치는 걸 이 중에 그냥 나 성대 가고 싶어 성대 쓸래 그러면 뭐 여러분의 의지니까 내가 말리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학교는 선생님 그렇다 칩니다.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 학과는 어디를 쓸까요? 일단 종합전형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과를 쓰는 겁니다. 3년 동안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종합전형 성격 자체가 소신지원입니다. 그런데 논술은 이 논술 시험의 성격 자체가 어떻게든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라는 마음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관장할 만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합격이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PR학과와 상대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학과들이 좀 있죠. 일단 피해 볼 학과는 이겁니다. 수리 논술만 실시하는 대학의 수학과 예를 들어 예컨대 서울시립대 수학과 심지어 여기는 수능 최저도 없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친구들이 올까요? 그려집니까? 머릿속에?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온 머릿속이 수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친구. 진짜 심지어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군대 전역하면서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제자인데 군대 전역하면서 수학 하나는 자신 있는 친구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수능 최저도 없고 수리 논술 하나만 보면 된다고 하니 서울시립대 지원들을 막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친구들 꽤 있어요. 여기 수학과는요. 그러니까 어진간히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명함 내밀지 않는 게 좋겠죠. 예컨대. 그다음 고려해 볼 만한 학과 최저 충족률이 떨어지는 학과들이 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비벼볼 만한 곳인 겁니다. 즉 문사철, 인문, 어문 계열들 그리고 뭐 사학 계열들, 철학 계열들 상대적으로
수능 실력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모자란 친구들이, 부족한 친구들이 그래도 나 여기라도 지원해 볼래 하고 이 묻지만 지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최저 충족을 굉장히 못하게 됩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 최저 충족률이 공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 문사철 계열이 특히 프랑스어과라거나 이런 철학과라거나 이런 쪽이 50%도 안 되고요. 한 30-40%대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고 있고요. 자연 계열에서는 요즘 트렌드긴 한데요. 건축이나 식물, 원예 등이 상대적으로 조금 학생들이 이 수능 성적 기준으로 성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과들이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학과에다가 수능에 자신 있는 친구들, 네, 이화여대 스크랜튼, 한국외대 LDLT 외교관을 전문 육성하는 학과인데요. 자,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강하고요. 여러분들의 도전 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학교에서도. 자,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년 동안 다닐 곳입니다. 특히 이공계열, 그리고 상위권 대학의 인문계열 역시 전과, 복전, 복수전공 쉽지 않아요. 알겠죠? 붙으면 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니면서 최악은 뭐예요? 나 여기만 가도 행복해. 그래 딱 갔는데 전혀 여러분 적성과 안 맞아요. 이게 최악 아닌가요? 이미 대학은 붙었지만 학교 다니는 내내 행복하지 않고 복전이나 전과도 쉽지 않거나 심지어 불가능하거나, 그럼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아무 과나요 해서 가지 마세요.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알겠죠? 자, 그럼 논술 대비, 정확히는 논술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 이건 제가 제 멋대로 제 뇌피셜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논술 전역으로 합격한 친구들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따봤어요. 기숙학원이건 어디 독재건 어디에 다 따가지고 내린 결론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일단 제가 계속 하는 얘기, 수능학습의 최우선 투자입니다. 아까 맨 처음 여러분 뼈 때리면서 보여드렸던 거 있죠? 어설픈 수능 성적으로 안 됩니다. 수능학습이 되는 게 최우선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수능 공부 계속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말이라서 저도 좀 어려운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일반적인, 다시 한번 표준분포 안에서 정규분포 안에서 봤을 때는 혼자 힘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다니면서 답안 쓰는 훈련을 이렇게, 즉 첨삭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논술 수업, 재심은 적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답안 쓰는 훈련, 여러분들이 답안 쓴 걸 보고 피드백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혼자서 학습으로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맞아요, 학원을 다니기가 어쨌든 힘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일단 학교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학교마저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이 어른으로서 좀 미안합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지방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경제 형편이 되지 않는 친구들, 제가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제 논술 선생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근데 선생님, 혹시 혼자 준비, 정말 선생님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혼자 준비하는 거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그럼 다 멋쩍은 미소만 지으시면서 쉽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사교육 돈이 들어야 합격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게,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 있는 게 어른 입장에서, 또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미안해요. 그렇지만 다시 분명히 합격생들 가운데서 꽤 상당수가 혼자 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거야.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서, 자, 각 대학의 공지사항, 입학처 공지사항에 보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논술의 모범 답안이 있는데 이것만 보고 끝이 아니에요. 모범 답안을 보시고 항상 그 맨 뒤쪽에 한 장짜리로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 논술로 따지면 어떤 과정을 보여줘야 되고 어떤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채점 기준까지 꼭 확인해 보도록. 그 다음, 제발 글씨 크고 바르게 쓰세요. 크고 바르게. 자, 논술 채점 알파고가 하지 않죠? OMR 카드 아니죠?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에요. 특히 40, 50대. 잘 안 보이십니다. 교수님들, 강사님들 잘 안 보여요. 근데 답안지는 이만큼 쌓여 있거든요. 글씨 안 좋은 거? 뭐하러? 이건 무슨 글씨지? 이럴 리가 없잖아요. 아우. 내가 오늘 좀 피곤해. 아우, 논술 시험지 벌써 한 20장 봤어. 일단 5장 남았네. 아우, 글씨 안 좋아? 아웃인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글씨 크고 바르게. 이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쭉 들어오던 글씨 잘 써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합격을 좌지우지합니다. 알겠죠? 시간대는 합격한 친구들을 살펴봤더니요. 주 1회 했다는 친구들이 가장 많았고 3시간은 조금 더 넘었어요.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나왔고요. 수능학습과 연계해서 논술과제를 했다는 친구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사탐 기준으로는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내지는 경제 공부하면서 국어 비문학 공부하면서 그리고 수리논술은 알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결국 수능이 수리논술이고 수리논술이 결국은 수능이다. 과학논술 같은 경우도 일단 수능이 잘 나와야 가능한다. 알겠죠? 총정리해 볼까요? 자, 긴 시간 잘 들어왔죠? 정리해 봅시다. 논술 전략 정리. 첫 번째, 실제 합격생들의 데이터 처음 보여드렸던 거. 그걸 자신의 현재 스펙과 비교를 해보세요. 아, 그럼 난 지금 수능도 안 좋고 내신도 안 좋다. 아, 나는 논술 쓰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 다시.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를 더 피터지게 해야 된다고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 있다 뿐이에요. 근데 정규적으로는 그렇구나. 전반적으로는 그렇구나. 명확히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쓰시되 최대한 넓게 거꾸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의 합격 비율 보셨죠? 실질적으로 합격 인원수는 1%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수능 이후 대학으로 제발 수능 이전 대학을 가야 되는 경우는 정말 그 대학이 가고 싶거나 육논술에서 카드가 남거나 하는 경우들 알겠죠?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제발 좀 겹치는 일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럼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최저를 맞추면 내 경쟁자가 확 줄어들어 있겠구나 등등등. 비인기학과 그러니까 다시 최저 충족률을 만족시킬 확률이 떨어지는 학과. 다 골랐나요? 그러면 요행을 바라지 말고 끝까지 준비하세요. 논술은 요행이 아닙니다. 끝까지 아둥바둥 준비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포마스쿨 제자님들. 자, 이제 공부합시다. 잘 들었죠? 이제 여기저기 입시 게시판 커뮤니티 여기저기 끼웃끼웃 하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남은 기간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 절대 흐트러지지 말고 나는 수능이 끝날 때까지 논술이 끝날 때까지 논술이 끝날 때까지 나의 입시는 끝나지 않았다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내십시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